자, 이제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에 용접 준비를 하는 그라인더 사용법, 줄질법, 그 다음에 루트면을 만들 때 각도와 두께, 루트면 간격, 그리고 마지막에 가접까지를 총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라인더 사용법에서 안전수칙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느 정도 용접 배우면 익힐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그라인더가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라인더를 갈 때는 일직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직선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일직선으로 수평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대체적으로 그라인더를 하면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끝부분이 힘을 주다 보니까 파이는 볼록형이 있고, 또는 중간에 힘을 주다 보면은 중간에 오목 파이는 오목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라인딩 하고 나면은 수평이 맞나 안 맞나를 이렇게 한번 대보는 그 버릇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줄질 가공. 이 줄질 모재 가공은 그라인더를 하고 난 뒤에 그라인더를 거칠잖아요. 줄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익숙된 친구들은 나중에 줄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줄질을 마무리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라인더하고 속성이 비슷하게 볼록하게 끝을 더 파는 스타일이 있고 중간을 더 깊게 해서 파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수평이 맞나 안 맞나를 이렇게 맞춰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V형 루트면 가공. 자, 우리 피복 아크에서 루트면 하는데 루트면의 각도, 베벨각 이러는데 베벨각 이 말은 이 말은 경사의 뜻입니다. 이 경사각이라고도 하고 또 개성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양쪽에서 70도, 시험에는 70도입니다. 70도 정도를 하는데 시험에서 10도 정도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왜? 조금 가공하다 보면 오버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루트면 간격은 피복 아크 자세에 따라서 또는 전류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표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6T는 2mm, 9T는 2.5mm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들이 용접 잘하는 친구들이 2 하니까 나도 따라서 2. 용접 잘하는 친구들이 2.5 하니까 나도 2.5. 이렇게 이유를 모르고 따라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자세와 속도와 전류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루트면 간격. 자, 이제 만든 두 가지 모재를 어떤 간격으로 붙이느냐 이건데 항상 수업 오기 전에 교수님이 오늘 제일 강조할 것을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오늘 오기 교수님은 칠판에다가 루트 간격 시점 3.5 종점부 3.8 이걸 적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피복 아크 루트면의 두께입니다. 그 두께도 자세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지만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고 나면은 수축하고 나면은 3.5는 3.0에서 3.2 또 3.8은 3.2에서 3.5 정도 됩니다. 용접봉이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살짝 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시점이 간격이 작고 종점부가 넓은 이유는 그럼 점점 용접을 하기 시작하면 저 끝부분은 열에 의해서 수축이 되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도 결국은 3.0에서 3.2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점하고 종점은 간격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라인드를 하고 줄질을 하고 루트면 각도와 두께를 만들고 간격을 만들었으면 드디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접을 해야 됩니다. 자, 가접은 첫째 마음가짐을 본 용접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론 시험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접은 거의 진루값이 120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가접 따위가 필요한데 너무 가접이 힘들고 간격을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 앞에 한 선배들이 보면 3.2 파이봉 있죠. 이걸 깎아내면 3.2 파이봉이니까 이거로 가접 따위로 만들었어요. 용접하기 좋게.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아이디어적이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가접법의 여러 가지 기술 테크닉을 보면은 너무 다양해서 처음에 배우는 학생이 이게 어떤 게 좋지 하는데 이것은 본인의 취향대로 가야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모재를 놓는 방법은 옆으로 수평으로 놓는 방법이 있고 자기 앞으로 수직으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스타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양쪽을 다 해보세요. 본인이 어떤 게 맞는지. 자, 두 번째는 모재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고수가 되면 손으로도 하는데 저는 자석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크 일으키는 방법이
모재 끝을 이렇게 때려서 또는 비틀거나 해서 자극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 모재 밑에다가 폐모재를 두고 이렇게 영상처럼 올라타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폐모재를 이용해서 올라타는 방법을 많이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재 끝에 자극 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다양합니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접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힘듭니다. 이렇게 폐모재 올라타는 것도 힘들고, 또 모재 끝에 자극주도 아크가 잘 일어나지 않죠. 다양한 방법, 학생들이 지금 연습하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가접이 끝난 부분에서는 반드시 키홀을 만들고 끝내는 게 좋다. 이경 구조대장이 보여준 것처럼 1cm 지나고 난 뒤에는 무식하게 용접봉을 잡아넣어서 키홀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키홀? 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본 용접할 때 좌우를 연결시켜주기 좋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나중에 1차 백비드 용접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또 할 겁니다.